야자를 째고 이런 얘기도 되나? 해도 되죠. 성인이니까요, 저는. 오밤중에 와가지고 저를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언니 나만 건강해서 미안해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니한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손발이 되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죄송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은 진짜 보석 같은 귀여운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괜찮아. 죄송해요. 귀여워.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2년차 직장인 정혜인이라고 합니다. 예!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way you said my name. I know it sounds crazy, baby. Try to understand me, please do. Ooh, ooh, ooh.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pictures in my head. 민호이가 휠체어 타고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댓글 좀 막아주세요. 아니 너무 귀엽고 또 지금 또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행리의 행복로그라는 브이로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브이로그 이렇게 끝날 때 가끔 보니까 마지막에 뭐 노래가 있던데. 행리의 행복로그.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나 실제로 듣고 싶었어. 한강 가가지고 하나, 네, 둘, 즉석. 시작. 행리의 행복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행리의 행복한 세상 행리의 행복로그. 처음에 미라클에서 연락 왔을 때 혹시 어떻게 미라클 알고 계셨나요?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알고 있었고, 특히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야 너는 왜 미라클에서 연락이 안 오냐 이러는 거예요. 너 언제 나가 이래. 아니 엄마 내가 거기 나갈 이유가 없다. 미라클에서 나한테 연락을 줄 게 뭐가 있냐 이랬는데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공기업에서 행정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휠체어 타고 일하는 거 불편하진 않으세요? 많이들 배려해 주시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장애인 시설이 좀 갖춰져 있어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왜 휠체어를 타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 질환인데요. 네. 전신에 걸쳐서 근육이 퇴행하는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혀 불가해서 네, 그냥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언제부터 이 병이 발현된 거예요? 제가 진단을 받은 거는 한 18개월? 사실 그 전까지는 정상 발달을 해왔거든요. 17개월, 18개월 이 무렵이 걸음마를 떼는 시기다 보니까 그때 이제 걷는데 모양새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때 병원에 가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네. 아이 입장에서 내가 몸이 불편한 걸 인지를 하면서 살았나요? 아니면 이런가 보다 하면서 살았어요? 내 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 어떻게 될 거다 라는 거를 알기 전에 이미 내 몸이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거를 좀 자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근육이 점차 퇴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퇴화가 진행 중인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병이 저희가 운동신경세포를 만드는데 네.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특정 유전자 결손이에요. 그래서 운동신경 세포를 만들지 못하니까 계속 사멸되고 퇴행이 되는 건데 발현 시기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타입 2라 보행을 원래 못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보행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보행 기구, 보조 도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고 씻고 입고 먹고 하는 모든 과정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구나. 유튜브에서 보니까 밝고 해맑고 심지어 약간 개그감도 있고 저는 완전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던데. 아 그래요? 학창시절 때도 이렇게 밝게 지내셨나요? 네, 학창시절에도 밝기는 했는데 뭔가 저에 대한 좀 확신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사춘기 때는 모두들 그렇겠지만 계속 남이랑 비교를 하게 되고 내가 더 작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만큼 뭐 지금도 나대진 않지만 그때도 더 조용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아, 말 하면 안 귀여워. 되나? 나댄다 말. 아직 귀여워요. 친구들한테 지금 물어봐도 야,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 친구는 저밖에 없다고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그들이 저를 처음에 봤을 때 이질적으로 느낄 법도 하고 장애가 있는 친구랑 다니는 게 좀 불편할 만한 일인데 친구들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했던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야자를 째고 이런 얘기도 되나? 해도 되죠. 성인이니까요 저는. 그죠? 이미 다 하면서 뭐 계속 그쵸? 아까 전부터 그러니까요. 저는 당당합니다. 야자 째고 친구네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는 내부 공간이라 친구들이 어떻게 옮겨줄까 말까 했는데 친구가 야 괜찮아 기다려봐 이렇게 하더니 방에 가서 자기 모의고사 시험지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 깔아서 카펫 마냥 만들어준 거예요. 오, 혹시 근데 그 친구가 모의고사 잘 봐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동그라미 엄청 많은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가 재수했어요. 네. 고마워. 처음 그 병을 알게 됐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부모님한테 이제 전에 들었던 거는 너무 생소한 병이고 희귀질환이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데 또 예후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엄마 아빠는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입양을 보내라 미국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영상에서 보니까 약간 웃긴 가족이던데? 약간 가족 맞아요. 시트콤에도 재밌을 것 같은 너무나 밝고 그래서 지금 제 뒤에 굉장히 또 닮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예요? 제 4살 터울 여동생입니다. 언니랑 같이 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언니 키링이어서 언니 가는 데는 거의 잘 야, so sweet. 그죠? 그럼 언니가 어렸을 때 이제 몸이 불편해졌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지냈나요? 남들이 가진 언니들과 뭔가 다르다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언니한테 도움이 됐을진 모르겠는데 손발이 되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좀 어땠어요? 동생의 그런 손길이 많이 느껴졌었나요? 치고받고 좀 싸우기도 했는데 오 진짜? 지금은 제 키링녀예요. 휠체어 타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이 좀 있긴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던가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세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좀 욕심을 내보고 지금 2번 정도 갔다 왔어요. 해외 어디 갔다 왔어요? 2번 다 후쿠오카를 다녔습니다. 어때요? 그 후쿠오카 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여행을 가게 되면 이동에 대한 부분이 그쵸. 가장 어려운데 일부러 안 타는 버스가 오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정류장에서 멀찍이 떨어지고 기사님이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치, 그치. 딴짓하고 나 있고 그거 알아. 하는데 기사님이 혹시나 타는 승객일까봐 직접 내려서 이제 너 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히려 휠체어로 다니기 되게 편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영상 보다 보니까 겨울에 퇴근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이용을 못해서 직접 그냥 휠체어 타고 굴러가시는 영상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불렀어요. 연말이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려고 이제 저녁 약속 장소에 가는 길이었는데 약속 많더라고. 그때가 하필 한 4시 반?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 겹칠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니까 콜택시도 1시간 전에 불러놨는데 배차가 안 되고 연결이 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냥 차라리 버스를 타고 가자. 결국에는 못 탔죠. 기사님이 안 태워주시던 건가요? 이미 승객들이 어느 정도 차 있어서 물론 제가 휠체어 하나 정도는 들어갈 공간이 되긴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니 영상을 봤는데 계속 혜인님 옆으로 사람들은 계속 타고 있고 저는 못 들어가나요? 그런데 약간 애견녀처럼 그냥 바로 수긍하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냥 타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안 내려줘도 타신다고요? 경사로를. 아니 내려달라고 제가 좀 전화하죠. 근데 안 내려주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내려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딘가에 이동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내재돼 있잖아요.
버스를 타도 마치 택시를 이용한 것처럼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I mean, the whole point of public transportation is to satisfy the needs of everyone. The reason why people use public transportation is definitely not for time because it's usually not the most optimal way to save time. I think people waiting a couple more minutes for someone with a wheelchair to access public transport is not going to affect people's life. It should be there and 어딘가에 도달하는 게 우선순위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택시를 타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혹시 재활도 계속 하고 계신가요? 네, 재활은 이제 방문 운동으로 집에서 주 1회 받고 있고요. 병원에서 하는 건 따로 없어요. 어떤 재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활 운동도 사실은 스필라자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스필라자가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스필라자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이긴 한데요. 사실 이게 완치제의 개념은 아니고 그냥 유지,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행을 막아주는 정도의 약이에요. 아, 그러면 진행이 막아지긴 하나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주사 값이 1억이라고? 이게 진짜예요? 네, 맞아요. MSG 없고 진짜로? 네, 진짜 저 영수증 깔 수 있어요. 아, 진짜로? 까봐. 네. 그러면 1년에 그걸 몇 번 맞아야 돼요? 4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라 한 1년에 3, 4번? 그걸 1년에 4억인 거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게 되면은 800에서 한 900 정도. 다른 환우분들도 다 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게 더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치료제가 3가지가 있는데 졸겐스마, 스필라자, 에브리스디라는 치료제예요. 스필라자랑 에브리스디는 그냥 진행을 막아주는 용도로만 이제 사용이 되고요. 졸겐스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전자를 치료해주는, 한 번만 맞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완치가 돼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혜인님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투여 대상이 안 돼요. 만 24개월 미만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증상이 발현돼야지만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네, 맞아요. 24개월 안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환우회에서 불과 몇 년 전쯤에 신생아 선별 검사로 넣어달라고 이렇게 캠페인도 진행을 하긴 했었거든요. 아, 그래야겠다. 무조건 그래야겠다. 근데 졸겐스마는 그럼 얼마예요? 26억이에요. 하나로. 26억이요? 네. 사실 환우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돼도 치료를 못 받으시는 경우도 빈번하거든요. 왜요? 어느 정도 약효를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약을 맞고 운동 기능이 좀 더 향상이 되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예 운동 기능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애초에 운동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스필라자 치료를 총 14회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효과가 좀 있었나요? 지금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병원에서 요구하는 점수 이상으로 일단 운동 기능은 좀 올려준 상태고 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체력적으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외출을 하고 다녀오면 에너지가 아예 바닥이 나버려서 말을 할 때 똑바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입안에 계속 굴러다니는 느낌만 계속 받았거든요. 제가 원래는 그 롤링이라고 하죠. 네. 가만히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뭐 몸을 뒤집는 뒤집고 거. 이런 게 안 될 정도로 이제 악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해요. 오! 그럼 혼자 뒤집는 거 가능? 네, 가능해요. 나도 가능. 그러면 우리 동생분 언니가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 안 되잖아요. 동생으로서 언니가 그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있으신가요?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언니 운동을 좀 도와주고 있는 편이에요. 오, 어떤 운동 해요? 팔 들어서 버티기나 엎드려서 어깨로 버티기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다리 운동하는 거 좀 도와주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가족이니까 사실 누구보다 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한몫했다는 게 뭔가 좀 뿌듯하고요. 그리고 언니가 조금 힘이 있어진 게 나중에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혜인님은
동생에게 가장 고마웠던 게 있다면? 지금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이제 아토피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아프니까 언니가 아픈 게 좀 이제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밤중에 와가지고 저를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언니 나만 건강해서 미안해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몇 살 때였어요? 제가 막 유치원 다닐 때 그 기억이 나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둘 다 울고 있어 지금. 제가 늘 말하지만 엄마 아빠보다 내가 널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존재 자체로 고맙고 든든하고 그래요. 영상을 보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상도 보이기도 하지만 본인만의 약간 그런 고뇌 같은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의 10년 뒤의 미래에 확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제 몸이 어떻게 안 좋아졌는지를 다 이제 겪어왔잖아요. 10년 전에는 내가 팔을 온전히 들 수 있었는데 이젠 들지 못하고 10년 전에는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내가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친구들은 나는 10년 뒤에 뭘 하고 있을 것 같다. 결혼을 할 거야, 뭐 어떤 커리어를 쌓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앉아있을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저도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요즘엔 의학기술도 발전이 되지만 로봇기술도 되게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막 상상하거든요. 내가 나중에 아이언맨처럼 충분히 로봇을 통해서 나도 걸어다니겠다 이런 상상은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물리적인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해도 과연 내가 그때 숨을 쉬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가 드는 거예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왜죠? 저는 아까 동생이 네. 언니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못 걷는다고 하는데 저는 걸을 수 있다고 그냥 믿어요. 저는 사실 브이로그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는 스타일인데 저도요. 네.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행복해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혜인님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혜인님뿐만 아니라 그 혜인님을 보고 응원하고 또 그 영상을 보면서 힘을 내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혜인님이 굳이 10년 뒤의 나의 모습을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나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솔직히 저도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뭐 1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삶이 너무 죄송해요. 꼭 만나면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밝은 에너지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러고 같이 걸어서 우리가 또 미라클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힘들 때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알거든요. 제가 그 위기를 이번에도 잘 넘기고 헤쳐나갈 거라는 그런 저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근거 없는 어떤 낙관론이 아니고요. 그간 살아왔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누가 봐도 어려울 법하고 누가 봐도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순간에도 결국에는 다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나는 버텨낼 것이다 라고 좀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로 살자고요. 네, 살 거예요. 네, 살긴 해야죠.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를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한마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다이나 고마워. 사랑합니다. 됐어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lunch each day. Walking the river till our worries fade. Chet Baker on an old cassette.